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클 김동찬이라고 하고 저는 이번에 캡차에 대해서 좀 세미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내부 SI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배포를 이제 해봤는데 이게 저번 주 데이터거든요. 저번 주 데이터인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저희 한국 서버에 배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새벽 2시에서 4시에 이렇게 트래픽이 계속 쏟아져 오는 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주요 로그인 쪽이나 이제 여기 타겟 경로 보시면은 이제 인증 인가 이쪽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트래픽이 쏟아지는 게 목격이 되고 그다음 이제 평소 대비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셔야 되는 게 이게 이 트래픽 헤더들을 까보니까 헤드레스 크롬이라고 이제 요즘 AI들 다들 쓰시니까 저희가 GUI 통해 가지고 크롬으로 직접 접속해서 이제 뭐 URL이든 입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터미널에서 바로 이렇게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파이썬 리퀘스트라고 해서 저희 스프링 쓰시면 톰캣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자바 톰캣이 아니라 파이썬 톰캣 같은 걸로 이제 계속 요청이 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분명 한국 타겟으로 서비스를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트래픽이 되게 해외에서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특히 제일 많이 왔던 게 인도네시아랑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오길래 이게 조금 이례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트래픽은 아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알아본 결과 저희가 이거를 VPN이랑 프록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봇들이 이제 저희 API를 호출하고 이제 서버로 접근하려던 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봇들을 차단하고자 어떻게 차단을 할까라고 했던 것들을 뒤에 이제 PPT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봇들을 아예 IP부터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물음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요즘 이렇게 크롤링 봇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다 뭐 저희 지금 잘 쓰는 GPT나 아니면은 뭐 클로드든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간에 이제 데이터를 다 크롤링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 지금 트래픽을 까본 건데 이게 생각보다 크롤링 접속의 규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IP를 차단하려고 해도 사실 이 크롤링 봇들의 규모가 거의 막 몇억 건까지라 가지고 IP 조금만 변환해서 들어오면은 IP 자체로 막아봤자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아예 엄격하게 차단을 해버리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또 저희가 막으려고 했던 것들에 이제 접속이 차단되고 그다음 계속 해가지고 요청을 따로 우회해서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내부 SI이긴 하도 이게 실제 사용자들이 배포하는 쪽으로 빠져도 서비스 이탈률도 증가할 것 같고 그다음 사용자 경우도 악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차단하면 안 될 거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아까 같이 크롤링 봇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get 요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니까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서 내비로둬도 뭐 로그인 요청이라던가 아니면 포스트처럼 저희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을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부분들을 캡차를 통해서 저희가 막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캡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맨 처음 이제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걸 이제 캡차를 통해서 AI가 없을 때 맨 처음 문자 해독 캡차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문자 해독 캡차는 옛날에 저희들이 잘 보듯이 이제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사람만 이렇게 데이터를 맨 왼쪽 사진처럼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 LLM이나 AI랑 발달하면서 우회 대행 서비스도 생겨가지고 이미지만 보내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풀리게끔 해놨고 이게 논문으로도 거의 이제 99% 가까이 AI가 어떻게
이미지를 왜곡시키든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무력화된다는 게 이제 논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그 다음 저희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그 거짓말 탐지기라고, 그것도 캡처인데 이게 랜덤한 언어들을 썼다 보니까 이게 되게 욕도 나오고 되게 좀 사용자들을 욕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의 캡처도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문자 해도 캡처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 게 저희가 이제 좀 그 익숙할 만한 이미지 캡처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이미지 캡처도 매한가지로 사실 저희가 이미지 캡처할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던 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막 신호등을 찾으세요 하면은 경계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호등이고, 그다음 신호등을 선택했다, 내 생각엔 신호등이었는데 이제 구글의 생각에서는 정해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맞을 때까지 랜덤 글자를 돌리고, 그다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시니어 사용자나 조금 저희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약간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시도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 역시도 딥러닝이나 AI가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서비스들이 생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봇들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준다라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말고 아예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고 AI나 봇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자라고 나온 게 이제 허니팟이라는 캡처 방식입니다. 이제 허니팟이라는 캡처 방식은 이제 봇들이 약간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모든 필드 값에 약간 값을 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구현을 한 건데, 봇이 아니고 사람이면 비워두세요 라고 했던 필드 값에 대해서 이제 봇들은 이거를 어느 필드든 간에 이제 강박이 있는지 모든 값을 채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기다 이제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봇이구나 판단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저렇게 UI를 두면은 어색하니까 뭐 프론트 분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논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크기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사용자한테 안 보이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UI 밖으로 빼버려가지고 구현을 하면은 사용자한테는 안 보여도 봇들은 저 값을 채우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봇들에 해당해서 막아지는 거지, 이 사이트를 대놓고 타겟팅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봇들은 막을 수 없는 이제 단점이 생겨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캡차 2라고 해서 요즘 현대 방식에서 쓰는 캡차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캡차의 한계점에 대해서 사전 생각해 보자면은, 어쨌든 봇들을 막고 사람들은, 일반 사용자들은 들어올 수 있겠도록 한 게 캡차인데, 이게 AI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우회를 하고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요즘 사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저런 이미지 캡처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그래서 그냥 딱히 그 서클 이렇게 구글 캡처 돌고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체크박스 하나 선택하고 넘어가면은 요즘은 봇인지 아닌지 이제 인증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사용자가 봇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총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두 가지 캡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 캡처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접속사의 기기한테 이제 수학 연산을 하나 강제로 수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이제 이 SHA라는 이제 해시 연산 과제를 전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난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해시 알고리즘이랑 같이 넘겨주면은 저희 서버는 이거에 접속하기 전에 이 난수 값에 맞는 값을 이제 계산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보면은 0000점하고 뭐 난수 값이 생성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저희 컴퓨터가 이제 저희가 요청자 컴퓨터에서 이제 저 해시 값을 맞추기 위해서 0부터 순차적으로 값을 하나씩 넣으면서 저 해시 값이 맞을 때까지 계속 연산을 돕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앞자리 숫자가 0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이, 그러니까 0을 서버에서는 이거를 앞자리 해시 값 0을 몇 개까지 0으로 고정할 거냐라는 걸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난수 알고리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4개가 연속되는 것보다는 6개가 연속되는 게 조금 더 값을 찾기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의 개수를 몇 개까지 하고 뒤에가 어떤 난수로 붙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깊은 연산을 조금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보트는 그걸 못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사이트에 거의 1억 개에서 많으면 10억, 10만 이렇게 10만 원, 10조? 네, 그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연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번 연산할 때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4, 5초 정도면은 컴퓨터가 연산을 끝내거든요. 그래서 한 연산에 4, 5초가 끝내는 트래픽 정도인데, 이게 보트한테는 이 뭐 몇억 개 되는 요청에 대해서 다 이거를 연산을 돌리려니까 이게 리소스적으로 어쨌든 이 보트를 돌리는 그 사업체에서도 이게 리소스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거라, 그래서 그걸 노리고 그걸 노리고 이제 포우 캡처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이렇게 기기 연산을 통해서 캡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잘 뚫리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해커들은 이제 클라우드가 조금 자본력이, 저희 뉴스를 통해서 약간 캄보디아 그 집단 단체들 봤잖아요. 생각보다 자본력이 좀 커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포우 연산을 그냥 자본으로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약간 불법 핸드폰이나 이런 좀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장점,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본 연산을 다 수행한다는 그런 악용점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 아직까지 약간 저사양 기기, 옛날 핸드폰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이게 포우 캡처가 조금 리소스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도 좀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사용자 이탈이 있어가지고 포우 캡처보다 조금 더 아직 서비스 회사 단계에서는 이걸 쓰고 있긴 한데, 조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캡처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생겨서 가장 최신의 캡처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랑 구글의 리캡처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저희같이 일반 서비스 회사에서도 이런 API를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캡처들은 어떻게 해서 사용자상 봇을 구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캡처랑 클라우드 플레이어 둘 다 똑같은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접속하면은 이 리캡처라는 게 저희 브라우저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들을 자바스크립트로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싹 다 묶어가지고 토큰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구글 서버가 이거를 데이터를 연산을 돌려가지고 이게 스코어를 돌리는데, 이게 0부터 2점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0부터 5점까지 경우에는 아예 밴을 때려버리고, 5부터 1점까지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우회 방법의 캡처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더 요구하기도 하고, 1 이상이면 이제 저희같이 정상 사용자들면 이제 체크 표시 한번 뜨고 이제 원활한 서버 요청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라고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마우스 이동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랙패드를 쓰든 마우스를 쓰든 이제 그 포인터로 이동할 때 약간 사람이 쓰다 보니까 불규칙한 곡선도 있고, 이제 바로 스크롤 할 때 이제 감속이랑 가속 이런 것들 발생하고, 아니면 키보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일정하진 않을 거잖아요. 되게 조금 특유의 리듬이 있을 거고, 그다음 클릭 타이밍,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스크립트 같은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내려가는 게 필요할 건데, 봇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마우스 이동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한 직선을 이루고, 그냥 키보드 입력 리듬 같은 경우도 아예 키보드 없이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 페이지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구글 같은 거 들어가면은 데이터를 읽거나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이 바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리캡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만드는데,
이 핑거프린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핑거프린트에 들어가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 핑거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이슨으로 바꿔서 토큰을 전송한다는 얘기고, 이 핑거프린트에는 정확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포함해서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냐, 이 웹 GPU라는 걸 검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이 정상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CLI로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GPU 그 GLI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어느 컴퓨터를 켜든 크롬을 키든 아니면 사파리를 키든 이제 구글의 이제 GUI를 얻어낼 건데, 이제 봇들은 이제 아예 소프트웨어로 이제 가짜 GUI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헤더만 까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이 GUI를 그렸는지 이 토큰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제 봇 같은 경우에는 이 GUI를 에뮬레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쓰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GUI를 써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마다 이제 서버 안에서 각 요청에 따라서 각자 고유한 해시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희가 클릭을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아니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이핑을 속도를 몇 번 했냐에 따라서 이 해시 값이 조금씩은 좀 같은 사용자라도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봇 같은 경우에는 도커나 이제 컨테이너 위에서 띄우고 어쨌든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요청을 해도 이 해시 값이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해시 값이 좀 동일하게 나오면은 봇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논리적 굴리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유저 에이전트를 까는 건데, 이게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좀비 핸드폰을 갖고 와더라도 봇에서는 만약에 제가 아이폰으로 접속을 했는데 이제 OS를 까보니까 윈도우 OS를 쓰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일반적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투를 종합해 가지고 봇인지 아니면 아닌지 핑거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브라우저랑 핑거프린트 헤드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드웨어가 저희가 일반적인 사용자로 요청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GUI 이런 거 없이 CLI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특유한 그 키보드 패턴이나 아니면 마우스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점수를 책정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어느 클라우드에서 어느 대역에서 들어왔냐를 통해서도 이 토큰 값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 봇들이 이것들을 상회를 하려면은 이 값들의 각각에 대해서 한 사이트를 특정시켜 가지고 이걸 혼란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리소스가 과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혁신적인, 가장 모든 사이트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캡처가 이제 아까 봤던 클라우드 플레어나 구글 립캡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의 모든 행동 분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 논란이 있는 거냐,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요즘 반발의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 구글 리캡처 맨 처음 로그인할 때 이용 약관에 이 데이터 다 넘겨줄 테니까 리캡처 쓰겠냐라는 이용 약관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저희의 모든 데이터가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랑 구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안 쓰려면은 이제 에이자나 이제 조금 보안이 높은 브라우저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쩔 수 없지 않는 상황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